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호남 방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현역 기초의원들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위원장 공모에도 1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시의회 사선 중진 의원인 이봉남 의원. 지난 2010년 시의회에 입성한 뒤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주변의 권유와 정당 정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입당을 결정한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 공모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의정활동을 해왔던 방향과 많이 좀 맞는 것 같네라고 하는 의견들을 좀 많이 좀 주셨어요. 의정활동의 경험을 이제 정당 정치를 통해서 새롭게 지역에 좀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선의 해남군 의원인 서혜근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도내 일부 전현직 지방의원과 주요 인사들도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의 민심이 새로운 어떤 정치를 갈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혁신의 정신, 진보의 정신이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진행된 도내 6곳의 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1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신청했습니다. 올해 담양 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할 만큼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민주당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조직 정비와 몸집 분리기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고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과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호남 발전 특위를 넘어서는 조국혁신당만의 어떤 대안이 있는가, 지역사회 현안들을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달쯤 지역위원장이 확정되면 조국혁신당의 전남 지역 후보 발굴과 인재 영입 작업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 광역연합 선포식을 열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발맞춰 장기적으로 행정 통합으로까지 나아가겠다고 합의한 건데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시도의회 의장과 간부 공무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합해서 새로운 행정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광주전남!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대로 둔 채 특정 업무 처리만을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 소멸 문제는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문제였고 잘 풀리지 않는 더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지자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산업에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광역철도와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함께 구축해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구상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산업, 교통, 관광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지자체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지자체 1호 3으로 광주 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을 선정했습니다. AI, 바이오, 첨단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지방 시대를 이끌어가는 광주 전남이 되도록 하겠다. 지자체 간 연합 혹은 통합 논의는 그동안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차례 시도됐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민선 6기 때부터 광주 전남 상생, 호남권 메가시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도됐지만 각자 도생하는 등 매번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특별지자체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성공 사례가 없었던 제일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가감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성공할 때까지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는 오는 12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특별지자체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는
행정 통합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특별지자체가 기존처럼 구호에만 그칠지 아니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남해안에서 고밀도 적조띠가 발견됨에 따라 여수 고흥 앞바다에 적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여수 가망만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1ml당 코클로디니움 70에서 3,400개체가 출현해 적조 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적조특보가 발효되면 어민들은 먹이 공급 조절, 산소 발생기 가동 등 예방 활동을 하고 지자체도 적조 예찰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직원 3명이 숨진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남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레미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유해물질 취급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순천시와 옛 승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시가 출범한 지 30년을 맞았습니다. 전남에는 여수와 순천, 광양, 나주까지 4개의 도농복합시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농촌은 다른 군단위 농촌과 비교해 재정적, 정책적으로 불리함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인기척 없는 다세대 주택, 한두 세대 빼고는 대부분 빈집입니다. 대낮에도 골목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순천시와 옛 승주군은 지난 1995년 통합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출범 30년 차. 도시는 커졌지만 택지가 들어선 해룡면 정도를 제외하고 그 밖의 농촌은 인구 소멸이 가파릅니다. 승주군청 들어오고 내가 여기 장사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엄청 장사 잘 됐어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묵혀놓고 있으니까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여기에 재정과 정책에서도 다른 군단위 농촌에 비해 불리합니다. 시 농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순천의 최근 3년간 농업생산 기반시설 예산은 연평균 80억 원으로 전남 평균인 119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고흥지역이 약 800동을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순천시는 약 150동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순천 외곽지역이 소외됐고. 순천은 전남에서 농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을 수 없고 각종 재정 세제 특례에서도 제외됩니다. 장을 보러 시내까지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야 할 정도지만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다른 군과 달리 2만 원을 덜 받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된 데 문제가 있고요. 이제는 그 심화가 본격화돼가지고 농농 간의 갈등과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도농복합시 농촌.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원도심에 추진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업들의 입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원도심에 있는 글로벌 웹툰 허브센터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웹툰 앵커 기업인 캐나즈와 오너코리아 직원들이 다음 달까지 5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 협약 등을 통해 이전을 확정한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 관련 기업 26곳도 오는 11월까지 원도심 공실 건물에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LG화학은 여수공장과 대산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임금 피크를 적용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58세 이상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정년까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전하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 변화 시대 사만사온을 전제로 해온 벼농사 기술 역시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극한 호우와 고온, 병해충에 강한 쌀 신품종 개발이 시급한데 오랜 소요 시간과 농가의 인식 전환이라는 과제까지 함께 안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고향으로 불리는 일본 니가타현.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시히카리는 찰기와 윤기가 뛰어난 것이 특징으로 가장 인기 있는 쌀 품종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이상 고온과 가뭄 탓에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니가타현의 내린 비는 고작 2mm, 평년치의 1% 수준이었습니다. コシヒカリの新潟県の作付け比率がだいたい 60% 以上あるんですけども、メイン品種の中で一等級比率といういわゆるハイクオリティの割合がわずか 4.7% 程度と大きな被害を受けました。 유례없는 폭염에 반사이익을 본 건 더위에 강한 품종인 신노스케였습니다. 고온 등 극심한 기후에도 강하고 폭염도 잘 견디는 품종으로 2017년 니가타현 농업종합연구소가 기후변화 대응과 내열성 품종 개발 목적으로 출시했습니다. 고시히카리 농사가 최악이었던 지난해 기후 속에서도 1등급 비율이 94%를 넘어서면서 재배 면적도 늘고 있습니다. 温暖化が進んでいる中でやっぱ高温に強い品種体制があるので、食味もいいし、新潟県米どころ新潟の開発した品種なんで、非常に期待は今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 니가타현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현재 13개 농가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일부 농가에 보급됩니다. 기후 변화 시대의 주식인 쌀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전라남도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신품종 새청무. 키가 커 잘 쓰러지는 기존 품종 신동진을 대처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윤기와 찰기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새청무는 보급 7년여 만에 전남의 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자리 잡았습니다. 새청무의 어떤 밥맛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소비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관계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반응으로 얻어서 그래서 요 3박자가 고루고루 좀 잘 조합된. 기후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쌀 신품종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 생산량과 기후, 병충해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품종들을 유전적으로 교배해 연구하는데 최소 10년. 실제 보급하는데도 또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품종이 하나 저희 인공교배를 해서 신품종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걸 다시 이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보급종 종자를 생산하는데 또 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15년 정도? 새청무 이후 개발된 강대찬처럼 병해충에 강해도 밥맛이 떨어지면 소비자 외면으로 퇴출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버금버금해서 리콜이 많이 돌아가지고 우리 전남 지역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사라졌던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신품종이 연구되고 검증될 무렵이면 신품종 개발을 추진했을 때와는 또 다른 기후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MBC가 창사 55주년 기념식을 열고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콘텐츠 혁신을 통해 지역 방송의 위상을 갖춰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여수문화방송 이호인 대표이사는 오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역 방송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뉴스와 콘텐츠 개발에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기념식에서는 지역방송 발전에 이바지해온 직원들에 대한 면려상과 근속상 수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8월 하순인데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북권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23도에서 25도, 한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당분간 열대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의 첫 조생종 햅쌀, 바다 품은 쌀이 대형 유통마트에 납품되며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고흥군과 흥양농협은 오늘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상차식을 열고 올해 수확한 조생종 햅쌀 18,000여 포대를 전국 이마트 매장으로 출하했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부터 매주 1만 포대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햅쌀 시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